왜 조선시대 수많은 기생 중 단 세 사람만이 역사를 뒤흔들었을까요? 자유에 미친 여인, 사랑에 울어 시를 남긴 여인, 그리고 권력을 손에 넣고 비극으로 사라진 여인. 황진이, 매창, 장록수. 그들의 선택이 조선을 바꿨습니다. 기생이라는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왕을 흔들고 학자를 울렸으며 백성의 입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서조차 지워지던 시대였는데 어째서 이 세 사람만은 5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삶이 아니라 시대가 감추고 싶어 했던 감정과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여인의 선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자유를 위해 규칙을 버렸던 황진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시로 남긴 매창, 그리고 욕망과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장옥수. 이 세 여인의 인생은 서로 다르면서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조선의 빛과 그림자 사이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삶을 열어보겠습니다. 황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용히 살 운명은 아니었다.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눈빛과 걸음에는 묘한 기운이 있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과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결기 같은 것. 어린 시절부터 시를 흥얼거리고 악기를 접하며 감정을 그때그때 솔직하게 표현하던 황진이는 이미 그때부터 조선 사회가 규정한 여인의 틀을 넘어서고 있었다. 기녀 교육을 받으며 춤과 노래를 익히는 동안 그녀의 재능은 더욱 또렷했다. 다른 이들이 연습으로 겨우 따라가는 음률을 황진이는 한 번 듣고 바로 표현했다. 가야금줄을 튕기면 소리가 아니라 감정이 흘러나왔다. 춤을 출 때는 현악기 음이 스며드는 것처럼 부드러웠고 노래를 부르면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기생은 그저 남성을 즐겁게 하는 존재라 여겨졌지만 황진이는 예술가였다. 무엇을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머물게 만들었고 세상은 그녀의 재능을 쉬이 잊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저 여인은 어딘가 다르다. 그 다름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자유의 기운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황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조선에서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아직은 알지 못한 채 황진이가 진짜 황진이가 된 것은 사랑을 통해서였다. 그녀는 사랑을 감추고 품고 견디는 방식을 몰랐다. 마음이 향하면 다가갔고 사랑이 식으면 뒤돌아섰다. 그 단순하고 솔직한 움직임이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당시 남성들은 사랑을 마음속에 숨기고 여인은 사랑을 드러내면 안 되는 시대였다. 그 무거운 규칙을 황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깨뜨렸다. 우연히 만난 벽계수라는 승려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천년을 살아도 보기 힘든 순도 높은 감정의 언어였고 그 시 한 수는 선비들의 마음마저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렬했다. 그러나 황진이의 사랑은 단순한 연정이 아니라 예술적 감정의 발현이기도 했다. 그녀에게 사랑은 감정의 끝이자 예술의 시작이었다. 감정을 숨기면 시가 죽었고 마음을 억누르면 음악의 결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솔직함이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당대의 대유학자 서경덕을 찾아가 학문을 배우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황진이는 단순히 아름다움으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배움과 사유를 통해 스스로를 확장시키는 삶을 원했다. 그녀가 학문을 배우는 모습은 당시 기생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기생이 어찌 선비와 학문을 논하는가라는 비아냥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자신이 호기심을 느끼는 세계라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없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겠다. 그 태도가 황진이를 시대의 구속을 넘어선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자유는 늘 대가를 요구한다. 황진이의 당당함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질투와 시기,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조선 사회는 사랑을 솔직히 말하는 여인을 경계했고 예술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인을 불편해했다. 기생이 주제에 감히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다. 사랑을 욕망으로 착각하는 무례한 여자다. 누군가 그녀를 사랑하면 교활한 여자가 되었고 누군가 그녀를 거절하면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다. 황진이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시대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규칙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느낀 감정에 진실하려 했을 뿐인데 그 진실함이 시대의 벽에 부딪혀 여러 번 상처를 입었다. 서경덕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자 깊은 고뇌였다. 학문을 통해 정신이 풍요로워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자주 마주해야 했다. 기생이라는 신분의 벽, 시대가 허용하지 않는 사랑과 배움의 형식,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자유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녀를 더 단단한 틀 속에 가두려 했다. 그러나 황진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고 시대가 부여한 굴레를 기꺼이 떨쳐냈다.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고독을 낳았지만 황진이는 그 고독조차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시조 속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그 시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고독에 흔들리는지를 담담히 표현한 작품이었다. 황진이는 권력도 재산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명예를 돌리는 제사도 업적을 적는 비석도 없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황진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아름다움보다 먼저 당당함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결국 조선의 신분 질서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이다. 자유는 신분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나온다. 황진이는 시대의 틀을 뛰어넘는 거창한 혁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이 되고 싶은 삶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단순한 선택은 시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강했다. 그래서 그녀는 기록에서도 역사에서조차 지워지지 않았다. 우리는 황진이를 통해 깨닫는다. 누구나 자유를 꿈꾸지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시선을 견디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황진이는 기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살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누구보다 진실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남아있다. 그녀의 자유는 시대를 초월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조용히 던지고 있다. 매창은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기생이었다. 화려한 춤이나 압도적인 미모로 이름을 알린 여인이 아니라 잔잔한 시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여인이었다. 그녀에게는 요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성과 사고가 숨어 있었다.
기생 교육을 받던 어린 시절부터 매창은 평범한 감정조차 시처럼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 슬프면 슬픔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글로 적었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에 고개 숙여 마음을 담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왜 이런 깊은 감성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매창은 세상을 유난히 조용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감정을 터뜨리는 대신 가만히 품어두었고, 그 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점점 넓어졌다. 조선이 요구하는 기생의 역할은 소리 높여 노래하고 사람들을 웃기며 흥을 돋우는 일이었지만, 매창의 마음은 그런 세상과 조금 다른 결을 가진 듯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기억되는 여인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잔잔히 정돈되는 사람. 슬픔도 기쁨도 누구보다 천천히 오래 느끼는 사람. 바로 그런 여인이 매창이었다. 매창의 인생이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시인 유희경을 만난 후였다. 그는 매창의 시심을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녀의 감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다른 이들이 매창을 그저 기생으로 보았다면, 유희경은 매창을 시인으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이 만남은 매창의 가슴속 깊은 곳에 조용히 파문을 만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기쁨을 느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조선 사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았고 유생의 사랑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마음이 향하는 것은 사회의 규칙으로 막을 수 없었다. 매창은 자신도 모르게 유희경을 향한 감정을 시로 쓰기 시작했고, 그 시들은 감정을 꾸미지 않은 담백함으로 가득했다. 사람을 향한 애틋함과 갈망, 함께할 수 없다는 슬픔, 그래도 사랑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매창의 시는 특별한 형식이나 화려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솔직함과 절제가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 잡아두었다. 그러나 사랑은 점점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둘은 끝내 함께할 수 없었고, 매창은 이별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그 사랑을 시로 남겼다. 그녀에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대신 시로 영원하게 하는 방식. 그것이 매창이 택한 방식이었다. 매창의 사랑은 꽃처럼 피었지만 꽃처럼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을 잃은 뒤에도 크게 울지 않았다. 세상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비탄에 잠기거나 사랑을 욕망으로 오해한 사람들처럼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다. 단지 그 사랑을 마음속에서 묵묵히 흘려보냈다. 그러나 그녀의 시에는 고요하게 스며든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쓰는 글이었다. 사랑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매창은 매일 시를 썼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를 보며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매창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결코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사랑이 끝났다는 이유로 삶 전체를 비관하지 않고 기생이라는 이유로 재능을 말아삼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 깊은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시구 속에서였다. 그리고 그 시구가 세월을 넘어 후대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사랑이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매창은 달랐다. 사랑은 잃어도 나라는 사람은 잃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그녀를 한층 더 단단한 시인으로 만들었다. 매창은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얻지 못했지만 대신 시대를 넘어 살아남을 수 있는 말을 남겼다. 그것이 바로 시였다. 그녀의 시에는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감정, 기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 사랑을 품는 마음, 이별을 받아들이는 지혜까지 모두 담겨 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를 읽으며 말한다. 이건 조선시대 여인이 쓴 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다. 매창은 조조스럽지 않았다. 울부짖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아픔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런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결국 매창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다. 사랑이 실패해도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매창은 기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이 깊은 시인이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장녹수의 삶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기생이었지만 그녀는 단순히 미모와 춤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빼어난 눈치와 관찰력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능력. 기생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장녹수는 자신의 재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다른 이들과 달랐다. 춤을 출 때는 군왕조차 시선을 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고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가 아니라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재능 있는 기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장녹수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천재적인 여인이었다. 그 기질은 결국 그녀를 궁의 깊숙한 중심으로 끌어당기게 된다. 장녹수가 연산군의 눈에 들게 된 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본능이 있었다. 연산군은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큰 왕이었다.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마음속 공허함을 달래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왕에게 장녹수는 달랐다. 그녀는 연산군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연산군이 곁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 사람이 장녹수였다. 그녀는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했고 왕이 기대하는 행동을 누구보다 먼저 읽었다. 그렇게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궁궐 안에서 장녹수의 힘은 단순히 총애를 넘어섰다. 그녀의 한마디가 궁중 인사에 영향을 미쳤고 그녀가 싫어하는 사람은 멀어졌으며 그녀가 가까이 한 사람들은 승진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름은 곧 권력의 또 다른 얼굴이 되었다. 장녹수는 누구보다 영리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그 올라가는 길을 스스로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었다. 권력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독이었다. 연산군의 폭정이 심해지자 사람들의 불만은 왕을 향했지만 그 분노는 장녹수에게도 똑같이 향했다. 사람들은 왕을 흔드는 배우로 그녀를 지목했고 그녀의 이름은 어느새 민심의 화살바지가 되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권력은 서로 얽혀 있었다. 왕이 흔들리면 그녀도 흔들렸고 왕의 폭정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자리도 위태로워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중종 반정이었다. 왕이 무너지자 장녹수는 단번에 처단해야 할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그녀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정치적 감각이 날카로웠어도 반정의 칼날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장녹수는 자신이 쌓은 권력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러나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한때 궁궐 전체를 흔들었던 여인도 권력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떨어졌다. 욕망의 끝에는 항상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록수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다. 그녀를 악녀라 부르기도 하고 권력의 희생양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녀는 권력의 달콤함과 잔혹함을 누구보다 극명하게 보여준 여인이었다. 장록수의 삶은 한 개인의 서사이면서도 동시에 권력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이야기다. 욕망은 우리를 높이 올려주지만 그 욕망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는다. 장록수는 권력을 탔고 권력은 그녀를 삼켰다. 그녀가 역사의 비극적 인물로 남은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를 단순히 악으로만 볼 수 없다.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 자신의 능력으로 궁의 중심까지 나아간 것은 조선이라는 질서 속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그녀의 재능은 뛰어났고 그 재능을 통해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했다. 비극은 결국 욕망이 그녀의 손을 잡아끌 때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는 장록수를 보며 묻는다. 내 삶에서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욕망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욕망을 다스리고 있는가? 장록수의 인생은 거울처럼 말한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다. 나를 삼키기 시작하면 그때가 위험한 것이다. 그녀의 삶은 결국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마음의 이야기였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얻습니다. 사랑을 잃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며 때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조선의 기생 세 사람은 그런 점에서 각기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으로, 어떤 이는 예술로, 어떤 이는 권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빛내고 또 스스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깊고 따뜻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